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 포문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형식이죠. 그쵸? 자, 일단은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이렇게 배열이 있고요. 이 배열을 반복을 할 건데, 1번 반복에서는요, int i가 0부터, 그리고 i는 all인 얘죠. 얘 렌스까지 가고요. 플러스 시킵니다. 근데 이제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서 포이치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겠다,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훨씬 더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포문을 이제 쓰는데, 이거는 포이치라고 하고요. 향상된 포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문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쓰는 방법이 이게 다예요. 여기다 변수 쓰고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건지 를 쓰면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1씩 증가를 해요. 이게 필요 없어도. 그리고 뭐 렌스 이런 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난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자, 이게 향상된 포문이었고요. 그 다음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코드를 먼저 좀 작성을 해볼게요. 8 A 무기 1 q 8 그 다음 8 무기 2.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겠죠. 클래스 칼 보이드 작동 칼 그리고 칼 작동 칼 작동.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 했었던 거니까요. 이제 A 무기 1한테 작동 이라고 시키면 얘는 칼 작동이 나올 거고요. 2한테 시키면 칼 작동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제가 클래스 무기라는 게 만들게요. 무기. 그 다음 이 안에도 void 작동 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무기를 얘네한테 상속시켜 줄 거예요. 무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무기가 이제 칼과 활을 묶어주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칼과 활이 무기가 됨으로써 이제 작동이라는 버튼을 버리고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에서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버튼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준 거죠. 이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다 따로 움직였겠지만 우리가 익스텐즈 해줘서 칼과 활이 무기를 상속받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방금 전처럼 뭐 이런 거였으면
굳이 상속을 안 받아도 됐었겠죠. 이렇게 이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에 무기가 한 지금 2개밖에 없는데 한 700개 800개 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무기를 하나로 묶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총 A 무기 3 총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다음 얘도 3 이렇게. 자, 만약에 지금 이게 3개지만 700개 있다고 쳐볼게요. 700개. 자, 그러면 이거를 한 700번 해주면 됩니다. 700번 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모든 여기 작동 방법이고요. 제가 이거를 포해서 int i i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 i 플러스 제가 이거 작동을 다 시켜볼게요. 자, 만약에 i가 1이면 이게 작동이 되고요. else if i가 2면은 이게 작동이 되고요. else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 안에 다 걸러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 근데 이제 방금은 일반 포문을 썼었고요. 제가 향상된 포문을 한번 써볼게요. 향상된 포문. 자, 그거를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은 무기들 무기들 여기는 A 무기 1 2 자, 이 상태에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반 포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int i는 0 i가 여기 else 무기들 해서 i 넣고 a 무기 작동.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작동이 알아서 잘 되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0, 1, 2. 아니 그 맨 아래 프린트 ln 거기 맨 아래 네네, 네. 거기 총이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무기들. 이렇게. 무기들. 맞는데? 에이, 무기들. 펜스. 맞죠? 똑같은데 이상하네. 무기들. 포문. 항상된 포문. 제가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건데, 듀인트. 좀 렌스. 여기. 이상하네요. 여기 타임 미스매치. 인트 타임.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무기들의 렌스. 그러니까 이거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일단은 int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int 점 렌스 까지 해주는 게 맞을 텐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 말고, 자, 일단은 제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추상 클래스가 뭔지. 자, 우리가 이렇게 작동이라고 있고 정의만 되고 기능이 없는 그런 메서드 있었죠. 이런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자, 이런 추상 메서드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 어차피 이 가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얘가 왜 뭐라고 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앞에 abstract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abstract가 뭐냐면, 약간 얘는 추상 메서드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버튼만 있고 얘는 그냥 딱 버튼용이다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왜냐? 자, 얘를 지금 추상 메서드라고 했는데요. 이런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갖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추상 클래스. 그래서 얘도 앞에 붙여줘야 돼요. 얘는 추상 클래스고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뭘 작성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버튼용인 거죠. 버튼용. 다른 애들이 이런 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버튼용 메서드
추상 메서드라고 하고요. 이런 추상 메서드를 가진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정말 얘는 딱 그런 거죠. 버튼을 잃어버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추상 메서드다, 추상적인 거다 라고 해서 이런 걸 붙여줍니다. 앱스트랙트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 얘는요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자, 얘가 추상 메서드가 되면요, 이 자식들은요, 상속을 받은 자식들은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조금 제한한 거죠. 우리가 보통 그냥 메서드로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오버라이드 하던 아니면은 그냥 부모가 준 거 쓰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추상 메서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오버라이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필수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추상 클래스가 되면요,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원래 new 무기 객체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로는요, 객체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무조건이요, 무조건. 객체를 못 만들고 자식들은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원래는 이걸 안 썼을 때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었는데 이걸 써줌으로써 조금 더 제한을 한 거죠. 무조건 너희는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객체도 못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추상 메서드는 이게 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뭐 선택을 했었지만 오버라이드 하는 거를, 근데 이제는 그게 필수가 됐다라는 거죠. 추상 메서드가 됨으로써 부모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바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는 바디 못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 메서드가 된 이상 얘는 바디 못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여기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게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대신에 그러면요, 뭐 얘네들한테 자유도도 없고 이런 거 쓰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이런 걸 만드냐? 자, 얘를 만드는 이유는요, 일단은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팀 프로젝트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제 상속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 신입사원이 왔어요. 신입사원이 와서 여기 왜 사수님이 이거 기능 안 넣으셨지?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안에 기능을 뭘 넣을지 이걸 짜고 있었대요. 이렇게. 뭐 주석도, 사실 주석 같은 것도 잘 안 봅니다.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하루 종일 한 일이 여기에 기능을 정의하는 거였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여기다 기능 정의한 거 쓸모 있나요? 없죠. 그럼 사실상 그 신입은 하루 종일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extract라고 써주고서 딱 이렇게 써주면요, 얘 추상 메서드 안에 뭐 기능 없구나, 그냥 버튼용이구나 하고서 한 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금 무기가 3개인데요. 더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한 500개 정도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자동으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기능들을 우리가 까먹지 않고 넣어줄 수 있겠죠. 왜냐? 이런 거 안 넣었으면 바로 오류 뜨잖아요. 아, 이거 무기 작동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네 하면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수리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서드 하나 있고요. 그냥 일반 메서드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얘는 지금 순도 몇 %짜리 추상 클래스일까요? 50%. 그쵸? 왜냐? 반반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방면에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도 만약에 나는 추상 클래스로 추상 메서드로 만들겠다 하면은 나머지 애들도 무조건적으로 수리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부모의 클래스 안에는 모두 추상 메서드밖에 없으니까. 그냥 수리라고 해보고 다 해줄게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순도 몇 %짜리 추상 클래스죠? 100%죠. 자, 이런 순도 100, 자 방금 전에는요 얘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이런 식으로 추상 메서드를 넣을 수 있고 일반 메서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앱스트랙트를 쓰면요. 근데 얘는 지금 순도 50%짜리 추상 클래스고요. 자,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예요. 자, 이렇게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모았을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인터페이스라는 걸 씁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얘는 모든 메서드에는 기능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능이 없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모두 버튼용 메서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알아요. 자바는 이걸 안 써도 기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얘는 기능이 없을 거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앱스트랙트라고.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자, 그리고 지금 얘는요 지금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extens가 아니라 여기는 implement라고 써줍니다. implement. 이렇게. 이렇게. 얘는 상속할 때 인터페이스 클래스는요 implement라고 써줘요. extend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메서드 앞에는요 무조건 public이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약간 법칙 같은 거예요, 법칙. 인터페이스로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 임플리먼트라고 상속을 받고, 그 다음 이 메서드 앞에는 반드시 퍼블릭이라고 붙여줘야 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게. 바로 퍼블릭 메서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뭔가 좀 부당하지 않나요? 인터페이스 뭐 순도 100%짜리 추사 클래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임플리먼트? 오케이. 근데 내가 굳이 이거 작동하나 물려받겠다고 임플리먼트로 바꾸고 또 앞에 퍼블릭까지 붙여야 된다는 거는 너무 귀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일반 클래스를 만들어서 안에 정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왜 왜 인터페이스를 쓸까요? 왜 굳이 이런 퍼블릭을 붙여가면서까지 할까요? 자, 거기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만약에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묶어줄 수 있는 게, 자, 예를 들어 그냥 장난감, 그냥 모든 얘도 묶어줄 수 있다고 해볼게요. 장난감이라고. 그리고 얘도 안에 void라는 게 있습니다. void 작동 2,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장난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오리 문제 할 때 기억나시나요? 다중상속은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의 최대 장점은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자, 근데 얘도 일단은 없다고 뭐라 하죠? 상속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상속은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얘는 지금 다중상속이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자, 여러분, 만약에 일반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일반 클래스. 일반 클래스로 메서드를 만들면은 그 안에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원래 그냥 우리가 버튼용으로 안 써줬을 뿐이지 사실 있어도 무방하잖아요, 이게.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익스텐드로 상속 받았다고 칠게요. 자, 여기는 장난감 칼이라고 그냥 대충 써볼게요. 여기는 무기, 그냥 장난감 무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작동 1과 작동 2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 해볼게요. 빨간 줄 없다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실행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거는 자, 뭐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름이 똑같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과연 어디 걸 상속을 받아야 되고 내 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누굴 걸 과연 가져와야 될까요? 오버라이드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난감하죠? 그쵸? 물론 뭐 오버라이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부모 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치면은 과연 여기 걸 가져와야 되는지 여기 걸 가져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된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왜 인터페이스는 되냐? 의문이 드실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얘가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부모한테 기능이 없는 거 알고 내가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기능 정의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버튼이 있다 정도로만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버튼은 내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걸 상속 받던 어차피 내가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얘네는 순도 100%짜리 그냥 정의만 해놓은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해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그런 거죠. 일단은 이 추상 클래스 있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다중상속도 가능하고 이렇게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은 무조건 인터페이스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다.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했었던 앱스트랙트 예를 들어 컴퓨터 열어볼게요. 클래스 컴퓨터. 자, 얘도 추상 클래스, 얘도 추상 클래스. 근데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은 뭐다? 자, 얘는 앱스트랙트 작동 그리고 void 3. 얘는 순도 100%짜리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는 아니다.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다. 딱 그 차이뿐입니다. 얘는 그냥 일반 메서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 앞에만 앱스트랙트를 써주면 됩니다.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예요. 그리고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장점은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만 써왔고 뭐 익스텐즈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거 인터페이스 쓸데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다중 상속을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아마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냥
인터페이스는 100%짜리 추상 클래스고 얘는 다중상속이 가능하거나 그리고 앱스트랙트는 뭐 순대 100%짜리는 아니지만 안에 추상 메서드를 넣을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얘는 추상 클래스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추상 메서드 그냥 이 앱스트랙트로 붙은 추상 메서드는 익스텐즈로 뭐 클래스 뭐 자바 라고 해볼게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해볼게요. 익스텐즈스 컴퓨터 이게 가능하지만 이 추상 메서드는 뭐다? 무조건 얘가 오버라이드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스텐즈로 가능하고 오버라이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추상 메서드라면 일반 메서드는 또 선택이죠. 하던 말던 부모가 준 거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시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로 상속을 받으면 임플리먼트로 써야 되고 앞에 퍼블릭은 무조건 붙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퍼블릭 안 붙이면 바로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퍼블릭 붙여줘야 됩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법칙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말씀드려주세요. 오늘 했던 게 좀 뭐 생성자도 그렇고 이런 뭐 구성 했던 것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나 다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배우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번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